메시지 앱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열리면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한글로 작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연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이 화면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화면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하단에 새 메시지 작성을 터치합니다. 새 대화 화면이 열리고 왼쪽 상단 받는 사람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받는 사람 항목 오른쪽을 보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연락처에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을 찾아서 받는 사람 항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처에서 받는 사람을 찾아서 이 부분에 입력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하단의 키보드로 이동합니다. 키보드로 이동한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 키를 입력할 수 있는 키를 터치합니다. 키보드가 숫자 키로 바뀌면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키보드로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터치해서 상단에 보면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입력되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해야 해서 메시지 입력 부분에 커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서가 메시지 입력 부분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에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메시지의 내용은 전화번호 끝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입력할 때 커서가 전화번호 뒤에 있는데 커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화번호 뒤에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내용이 보이더라도 오른쪽에 보면 종이 비행기 모양의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커서가 어디에서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커서가 계속해서 전화번호 뒤에서 깜빡인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어떠한 내용을 입력을 하더라도 전화번호 뒤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자 메시지라고 표시되고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오른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종이 비행기 모양은 폰에 따라서는 보내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종이 비행기를 터치합니다. 조금 전에 종이 비행기 모양 위쪽을 보면 메시지 입력란에 입력했던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내가 보낸 내용은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답장을 주었다 그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가끔 메시지 화면에서 어느 쪽이 내가 보낸 메시지이고 어느 쪽이 내가 받은 메시지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창을 카카오톡 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카카오톡도 내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표시되고 나에게 온 메시지는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문자만 입력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모티콘을 입력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과 문자를 한꺼번에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티콘은 감정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호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림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보내게 되면 문자를 보냈을 때보다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문장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내기 위해서 이모티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모티콘 아이콘들이 아래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위로 올리다 보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모티콘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면 여러 이모티콘들이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보면 여러 이모티콘들이 보입니다. 화면 제일 하단에서 주제별 이모티콘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윗부분으로 해당하는 이모티콘들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화면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리다 보면 다른 이모티콘들도 하단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보이게 됩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보내고자 하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이모티콘이 있다 그러면은 해당 이모티콘 위에서 터치합니다. 메시지 입력란을 보면 조금 전에 터치한 이모티콘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보내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 이모티콘이 전송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지만 이모티콘하고 글씨를 함께 입력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을 보내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자 메시지 이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키보드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내용 뒤로 이모티콘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모티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바로 아래로 여러 이모티콘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같은 주제별 이모티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보면 여러 주제별 이모티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면서 보내고자 하는 이모티콘을 찾아봅니다. 화면을 이동하다가 보내고자 하는 이모티콘이 있다 그러면 해당 이모티콘 위에서 터치합니다. 입력한 메시지 오른쪽으로 지금 터치한 이모티콘이 입력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나 보내기를 터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발송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발송하지 않고 지금 입력한 이모티콘이 잘못 입력되었다 그러면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커서는 문장의 제일 오른쪽 끝에서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X가 들어가 있는 키를 누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내용을 하나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티콘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은 이모티콘을 하나 삭제했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키를 터치하게 되면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내용 하나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 키를 한번 누르면 요라는 글씨가 삭제됩니다. 아래로 이동해서 이 키를 한번 터치합니다. 다시 위쪽을 보면 요라는 글씨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이모티콘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화면 왼쪽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이 키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보이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입력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면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모티콘 그림이 바로 보이면 이 그림을 터치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이모티콘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메시지 입력란에 이모티콘이 입력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 모양이나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바로 위에 보면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이 전송되었습니다.